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토크 명쾌한 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네. 이번 주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가 함께한 공동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제주 동문 재래시장, 야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차례 양사가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관광객과 도민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 동문 야시장인데요. 네. 2018년 3월 개장을 했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금세 제주의 야간 관광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야시장이라는 평가를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네. 2018년 통계로 보면 일일 방문객 수가 평균 10,000명 가까이 되고 연간 171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액도 70억 원에 이르면서 다른 야시장과 비교했을 때 독보적인 성공 모델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 평균 매출액이 네. 14억 원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주변에 선순환 효과도 생겨서 인근 시장에도 활기가 돌아서 기존 전통시장 매출도 10%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뭐 이른바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야시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운영하는 상인들은 나름의 소가리가 있다면서요. 네. 네, 야시장 매대 운영자들 대부분 청년들인데요. 이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야시장 매대 운영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협약 내용이 가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혹하다. 그 청년 운영자들이 그 가혹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지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네, 야시장에는 국비와 지방비 총 1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판매대와 조명시설, 벤치 등을 조성했고요. 제주시가 시장 상인회에게 위탁을 맡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야시장에는 32개 매대에 2명씩 총 64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하절기에는 오후 7시부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상인회와 청년 상인들이 맺은 매대 위수탁 협약을 살펴봤는데요. 각종 광고 홍보용 음향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꽃이 가슴 높이 이상 올라가는 일, 그리고 품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일도 역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열 경쟁을 막자는 취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시장 바로 건너편 일부 상점, 일부 상인들이 네. 야시장과 같은 규격의 매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야시장의 인기를 끌자 다른 상인들마저 점포를 야시장과 비슷하게 개조해 야시장 규약을 적용받지 않은 채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스피커로 강한 소리를 내며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호객을 전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매대 천장에 닿을 정도의 높은 불꽃쇼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개인의 영업장이기 때문에 야시장 상인들과 달리 영업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 방문객들이 야시장이 아니라 바로 이 새로운 매대에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도 이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실제 현장에서 만나본 방문객들은 그곳을 야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2018년부터 운영되어 온 야시장이 주변을 활성화시켰는데 이제 그 수혜를 바로 옆에 들어온 새로운 사업자가 누리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야시장 상인들이 우리가 들러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점포를 이제 야시장 매대로 개조를 해서 임대를 주시는 분들이 누구보다 이제 이득은 좀 많이 취하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진짜 야시장 상인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만나본 분들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손님을 불러오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돼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또 호객이나 스피커 송출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새로운 매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이제 줄도 잘 세워야 저희가 장사를 하든 말든 하는데 그게 아예 안 돼 버리니까 저희는 그냥 답답한 마음이죠. 저희 사람도 많고 노래도 엄청 크게 틀고 하는데 저희는 노래 크게 틀거나 이러면 다 막아버리니까
이분들이 사실 그간에도 상인회에 이런 불만들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그 개조한 새롭게 생긴 야시장 매대에 들어온 상인들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네, 야시장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상인회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인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상인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권한은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상인회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상도를 지킬 것을 권했지만 협조가 잘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시장 논리로 봤을 때 경쟁의 관계인데 우리 야시장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그쪽 있는 쪽에서는 임대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야시장 옆에 새로운 매대의 상인들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현행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매대 상인들 중에서는 과거 이 야시장에 입점했던 청년 상인도 있었습니다. 여기 새로운 매대 상인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야시장 상인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야시장이 잘 돼야 우리 역시 성공할 수 있는 협력 관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매대 쪽 상인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한 규제를 똑같이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 쪽의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기보다는 그 기존 야시장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이 현실적이다 이런 의견인 것 같네요. 네. 네, 또 살펴보면 이 야시장에 참여한 상인들은 한 달에 쉴 수 있는 날이 딱 2번입니다. 그 이상 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밤 10시 30분에는 반드시 단체 청소를 해야 하는데 쉬는 날에도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또 야시장 상인들끼리 사조직을 결성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또 야시장 입점 상인 중에 어떤 이유로 상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면 대응 비용을 나머지 상인들이 분담해야 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뭔가요? 네,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습니다. 경쟁이 과열될 경우 질서를 해치거나 기존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또 자주 나오지 않으면 매대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까다롭게 규정하지 않으면 입점 상인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기업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 판매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교환,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약 내용을 까다롭게 규정을 한 겁니다. 네. 또 이 매대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3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한데 이 재계약 거절 통보가 내려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 당사자들이 상인회와 갈등을 맺은 적도 있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것도 최근 규정이 엄격해지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런 갈등이 사실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거는 아닐 거고, 그리고 이제 야시장이 처음에 이제 생길 때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제주시의 어떤 관리 감독의 임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의 입장은 뭐예요? 네, 사실상 행정은 아직까지는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맺은 동문재래시장 상인회와 야시장 상인들 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건데요. 행정이 관망하는 사이 2020년 12월 선정돼서 이곳에 들어왔던 곳 중 매대 6곳이 장사를 접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곳이 애초에 세금 1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곳입니다. 그리고 상인회는 위수탁 운영을 받은 곳이고 원 사용자는 제주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이제 적극적인 행정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뭐 아주 그 어렵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있던 어떤 시장 상권의 어떤 활성화에 또 기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네, 백신 접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에서 한 4만 명 정도 접종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4월 중순 2만 명을 넘었고요. 5월 2일 기준으로는 4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지금 만 75세 이상 교육, 보육 종사자, 보건교사,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병원과 약국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7일부터는 만 60세에서 74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겁니까? 네, 제주도가 집단 면역을 위해 내건 목표 인구는 40만 2,580명입니다. 네. 지금 4만 명이 넘었으니까 한 10%를 조금 넘긴 셈인데요. 제주도는 2분기 6월 말까지 12만 9천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의료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접촉 빈도가 많은 이제 교육계, 뭐 돌봄 종사자들부터 일단 우선 접종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 도민들도 이미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지난달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우선 접종 대상자인 네. 의료인이나 돌봄 종사자, 사회 필수 인력, 비행기 승무원 중에서 이 백신 접종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뿐 아니라 일반 민간 동네 의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취소 물량에 대해서 동네 병원의 경우 누가 그럼 이 취소 물량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대상의 제한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취소 물량으로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 성인들이 백신을 맞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들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이제 취소를 해버리면 지는 그 다음날 당일날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은 숫자가 줄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운영의 묘가 아닌가. 이제 뭐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는 뭐 자기가 이제 접종을 하기 위한 예약 날짜에 본인의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이제 예약 취소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백신도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도 이제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숨진 사례가 있었어요. 네. 네, 2건이었습니다. 네, 2명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자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직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서 일단 귀가를 한 건데요. 한 명은 접종 다음 날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고요. 다른 한 명은 접종 닷새 만에 역시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백신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네. 네,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 이 제주 2건을 포함해서 전국 13건 사망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과의 연관성이 낮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사망자의 과거력이나 접종 후 임상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고령과 기저질환이 사망 원인이라고 본 겁니다. 5월 3일 기준으로 전국 접종 후 사망 신고자는 전국적으로 총 67건인데요. 이 네. 중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접종 후 중증 이상의 증상에 대해서는 2건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